줄 그으시고 당시 사회상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당시 사회상.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역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지역 차별이 있었어. 그러니까 평안도 사람한테는 벼슬을 잘 안 줬나 봅니다. 천만 뜻밖으로 줄을 잘 잡아가지고 벼슬자를 넣고 또 이같이 허판서의 농간에 놀아나다 보니 헛된 영예에 불같은 욕심이 나는지. 여러분, 헛된 영예에 불같은 욕심이 났다는 말이에요. 밑줄. 여러분, 아빠 입장에서도 세상에 이것이 말이 되는 거래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높은 자리를 준다 하니 욕심이 나잖아요. 이 사람 허판서 말고 이 김진사, 이제는 창원 현감이 된 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속물적 근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속물적 근성. 그치? 채봄의 됨됨이가 녹록하지 아니하여 팔자가 세니, 이렇게 되죠. 녹록하지 않다는 게 말 그대로 세다는 거거든요.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니까 갑자기 자기 딸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아, 걔가 세네니까 재상에 첩이나 시켜가지고 호강하게 하고 나는 부원군 부럽지 않게 벼슬이나 실컷 얻으리라. 부원군은요, 조선시대에 왕비의 아버지를 부원군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에게 딸을 주고 자기는 마치 왕비의 아버지처럼 살겠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하고 기쁘게 허락했답니다. 미천한 딸년을 더럽다 아니하시고 이같이 거두어 주시니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마는 미천한 것이 제대로 감당할는지 그것을 몰라 염려올시다. 허허, 별소리를 다 내그려 내가 이야기를 들은즉 평양 사람들이 남녀간에 일찍 성숙하다고 하던데 그래 어느 날 떠나려다. 미친놈이죠. 남녀간에 일찍 성숙한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내일 내려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데리고 올라오게. 그동안 나는 자네 일을 잘 주선해 줄 터이니. 자네 일의 밑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벼슬을 주는 일이죠. 내가 네 다음 벼슬자리 잘 알아볼게 이거잖아요. 김진사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다음날 허판서에게 하직하고 평양으로 내려간다. 이때 이 부인은 채봉의 혼인을 정하고 김진사가 내려올 동안에 혼수를 장만하려고 방에서 채봉의 의복을 마련하고 앉았는데 김진사가 내려와 집안에 들어서며 부인 어디 갔소? 하고 마루에 털썩 앉으니 이 부인이 그 목소리를 듣고 기다렸던 차에 반가워서. 여러분, 기다렸던 차에 밑줄 그으시고 부인은 왜 기다린 거야? 똑같은 채봉의 결혼이지만 누구랑 결혼시키려고? 장필성이 하고 결혼시키려고. 그치? 그래서 여기 장필성과의 혼인을 의논하려고 이렇게 손에 잡았던 가위를 집어던지고 급히 뛰어나온다. 진사님, 왜 이렇게 더디 내려오셨소? 나는 그간 애기 혼인을 정하고 내려오시기만 고대했지요. 김진사가 혼인 정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겠죠. 혼인을 정했다니 누구와 정했단 말이요? 오시느라 피곤하시지요. 차차 얘기할 것이니 우선 방으로 들어와 앉으시죠. 아니 괜찮소. 우선 급하니 말을 하구려. 근데 이제 나는 진사가 아니라 참봉이 됐다오. 허허, 그랬죠? 하며 방에 들어와 갓과 탄건을 벗어 부인에게 주니 부인이 받아 벽에 걸고 반겨하며 옆에 앉는다. 아이고 반가워라. 우리는 운수가 겹겹이 좋구려. 영감은 벼슬하시고 채봉이는 혼인을 정하고. 그런데 혼인 정했다는 말을 듣고 왜 그리 깜짝 놀라시오? 우선 듣기가 급하니 말부터 하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대동문 밖에 사는 장선천부사 아들과 정혼하였다오. 아니 장선천부사 아들과 정혼해서 그 거지된 거 하고 내 참 기가 막혀서 쭉 밑줄. 그 거지 다 된 것하고 내 참 기가 막혀서 여기까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보지도 않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죠.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돈이 되는 이런 걸 무슨 주의라고 하냐면 물질 만능주의, 아니면 황금을 숭배한다고 해서 배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내지는 배금주의라고 적어두시면 되죠. 그런 사람인 거죠. 서울에서 기막힌 사위를 정하고 내려왔으니 채봉이를 데리고 우리 서울로 올라가서 삽시다. 부인이 이 소리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기막힌 사위라니 어떤 사람이란 말이요? 하고 물으니 김진사가 혀를 휘휘 내두르며 허풍을 떤다. 누군지 알면 뒤로 자빠질 것이요. 누구인고 하니 사직골 허판서댁이요. 세도가 이 나라에서 제일이지. 그렇죠. 권력이 최고라는 거죠.
부인이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끔찍하고 한편으로는 기가 막혀서 아니 그치 할아버지한테 보내야 되니까 다시 묻는 거죠. 허판서면 첫째 부인이요? 둘째 부인이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도 아니고 첩이라고. 그러니까 정식 부인으로 인정받는 자리도 아닌 거예요. 나는 못하겠어. 허판서가 아니라 허정승이라도. 왜 못해? 서울 가시더니 정신이 돌아버리셨고요. 제대로 반응하죠. 예전에는 얌전한 신랑을 택해 슬라이 두고 걱정 근심 없이 재미있게 살자고 늘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그래 채봉이 그것을 금이야 옥이야 길러가지고 남의 첩으로 준단 말이요. 허허 아무리 남의 첩이 되더라도 호강하고 몸 편하면 되지. 첩이라는 것은 눈에 가시 되는 것이 아니오. 언제 무슨 해를 당할지 모르니 비단방석에 앉아도 바늘방석 같을 텐데 호강만 하면 제일이란 말이요. 나는 죽어도 그런 호강은 안 시키겠소.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우리 채봉이의 어머니 이 부인의 경우는 물질과 정신 중에 정신을 중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치? 어쨌든 이 부인은 그 집은 아무리 부자래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안 보내겠다는 거잖아. 김진사가 이 말을 듣고 열이 나서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를 친다. 그래 그런 자리가 싫어? 저런 복찰 사람을 보았나? 딴소리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우선 춤출 일이 있으니 그랬죠. 춤출 일이라는 거 밑줄. 구체적으로는 뭐겠어요? 일단 자신의 벼슬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도 높아질 거고 부인도 높아질 거고. 그래서 여러분 춤출 일은 구체적으로 뭐냐? 부부의 신분 상승. 이렇게 신분 상승. 무엇이 그리 좋은 일이 있어 춤을 춘단 말이요. 벼슬 없이 늙던 내가 허판서의 주선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됐지. 또 내일 모레면 과천 현감을 하지. 이제 채봉이가 그리 들어가 살면 평생 호강하오냐. 내가 감사도 되고 참판도 되고 판서도 될 것인즉 부인이야 정경 부인은 따놓은 당상이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어? 여러분 정경 부인은 남편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아내 되는 사람을 정경 부인이라고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질 거니까 너도 높아질 거야 이 말이죠. 이런 경사가 어디 있어? 두 말 말고 데리고 올라갑시다. 첩이라는 말에 펄펄 뛰던 이 부인도 그 말에는 솔깃해가지고 영감이 기어코 하려 드시면 낸들 어찌겠소마는 채봉이가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국 수용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인도 결국은 자기가 정경 부인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딸을 팔아 넘기는데 오케이 이걸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 역시 속물적인 구석이 있는 여인인 거죠. 그치? 이때 초당에 앉아 글을 읽고 있던 채봉은 부친의 목소리를 듣고 취향을 데리고 안방으로 건너오다가 자기 혼사 이야기가 나오자 걸음을 멈추고 서서 듣고 있었다. 이윽고 말소리가 그치자 채봉이 방에 들어가 부친 앞에서 날아갈 듯 맵시 있게 절을 한다. 아버님 먼 길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김진사가 딸을 보고 귀한 생각이 한층 더 나서 등을 어루만지며 오냐 잘 있었느냐 그래 그동안 글 공부도 더 하고 바느질도 많이 익혔느냐 하더니 부인을 쳐다보고 벙글벙글 웃으며 부인 참 이제는 바느질을 배워도 쓸데가 없겠구려. 친모 바느질하는 가정부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어서 다 해서 바칠 터이니. 채봉은 이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얼굴을 숙인다. 김진사가 다시 채봉을 보고 아가 너는 제상의 첩이 좋으냐 여염집의 부인이 좋으냐. 제상의 첩에다가 밑줄 여염집의 부인에다가 밑줄. 여러분 여염집은 일반 백성의 집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상의 첩은 누구한테 가는 거고 허판서. 여염집은 누구한테 가는 거고 장필성.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비애미가 있는데 부끄러울 게 뭐냐 네 생각을 말해보아라. 채봉이 예사 여염집 처녀 같았으면 부모 말이라 뭐라고 대꾸하지 않았을 터이지만 밑줄 그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이 시대에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갔던 거예요. 그것은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이겠죠. 적어보시면 당시 사회상 가부장적 사회. 그런데 여기에 채봉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학식도 있을 뿐 아니라 장필성과의 일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있는지라 게다가 부모가 하는 얘기를 다 들은 터라 조금 더 서슴지 않고 얼굴을 바로 하고 대답한다.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닭의 입에 밑줄 소의 뒤가 되기는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소의 뒤에다가 밑줄. 그럼 여러분 닭의 입은 누구를 선택하는 거고 장필성 그 다음에 소의 뒤는 허판서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닭의 입이 되겠다 그랬으니까 장필성을 선택하겠다는 거고 작품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 결국 장필성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 부분도 됩니다. 복선이라고도 거기다가 적어두세요. 허허 그 녀석 네가 첩구경을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재상첩이야 세상 그 같은 호강이 또 없느니라. 부인이 말을 가로막고 김진사를 쳐다보며 영감은 자식에게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계집의 자식이라는 것은 의례 부모가 하는 대로 쫓아가는 법이랍니다. 밑줄 그어 보시고 여기서 역시 당시 사회상 알 수 있는데요. 일단 가부장적 사회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특별히 남자가 아니라 계집이라는 것은 여성한테 이게 더 심했죠. 하나 더 남존 여비 그러니까 남성은 존중받고 여성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던 사회 그 두 가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가부장적 사회, 남존 여비 사회. 아가 너는 네 방으로 가 있거라. 채봉을 내보낸 두 내외는 서울 올라갈 의논을 하고 그날로 집안 세간을 팔아 서울 갈 짐을 꾸린다. 결국 여러분 채봉과 장필성의 사랑에 허판서라는 영감님이 하나 끼면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한번 볼게요. 서울로 가던 도중에 채봉은 미리 계획했던 대로 도망치고 김진사 내외는 화적대를 만나 재산을 모두 잃는다. 여러분 화적대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역시 당시 사회상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그 당시 때 뭐가 있었느냐. 윗사람들이 벼슬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성했다는 것은 나라가 엉망이었다는 뜻이고 백성들은 못 견디겠으니까 전부 도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도적의 창궐 널리 퍼졌다는 뜻이에요. 도적이 엄청 많았다는 뜻입니다. 도적의 창궐 허판서는 채봉을 데려오지 못하고 나머지 5,000냥도 바치지 못한 김진사를 옥에가 친다. 김진사를 옥에가 둔다는 말에 밑줄. 역시 여러분 잘못했으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고 국가가 처벌하는 거지 허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두 번째 거기도 사회상 해놓고 뭐라고 적느냐. 세도가의 횡포. 힘이 있는 사람은 법 위에 군림하면서 지 멋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채봉은 몸을 팔아 기생이 되기로 하고 몸을 팔아 기생이 되었다는 말에 밑줄 긋고 당시 사회상으로 기생제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뭐 이런 제도가 있었나 보죠. 기생제도 5,000냥을 마련해 아버지를 구한다. 마치 심청이처럼 자신을 희생하죠. 효성스러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생이 된 채봉은 자신의 절기를 소나무에 빗대어 송이라고 이름을 바꾼다. 그리고 전날 장필성과 주고받은 시 구절을 문제로 내어 소문을 듣고 온 장필성과 재회한다. 여러분 장필성과 주고받았던 시를 문제로 내놓고 장필성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장필성이 어딨니? 빨리 날 보러 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채봉이가 어떤 여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적극적인 여성.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잖아요. 그 후 평양 감사로 온 이보국이라는 사람이 송이의 빚을 갚아주고 송이를 관청에 데려와 이 감사의 일을 돕는 서기로 일하게 하고 장필성이는 채봉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이방이 되지만 여러분 특히 이방이 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방은 사실은 관리 중에서도 하급 관리이기 때문에 양반들이 맡는 게 아니라 그 아래 계급인 중인들이 주로 맡았거든. 근데 장필성이는 선천부사까지 했던 사람의 아들이니까 양반 중에서도 제법 괜찮은 양반인데 이방 중인들이나 하는 일까지 자신을 굽혀서 들어가는 것은 채봉이 때문인 거죠. 어쨌든 들어갔지만 둘은 쉽게 만나지 못해요.
그러는 사이 반년이 지나고 달빛이 완연한 어느 가을날 채봉은 장필성을 그리는 마음을 담은 시 추풍감별곡을 지으며 슬퍼하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사람이 늙으면 잠이 없는 법이다. 자, 이제 소설의 원문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줄거리 요약이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 이감사는 나이가 80일 뿐 아니라 한 지방의 수령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웠는데 여러분 밤잠 이루지 못하고 나라 걱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관리, 훌륭한 공무원을 뭐라 그러냐면 청백리라고 그래요. 청백리 적어보세요. 청백리. 그 다음에 그 앞에 허판서같이 돈 받고 매관매직하고 말이에요. 나쁜 놈들은 뭐라 그래? 탐관오리라 그러지. 그러니까 청백리하고 탐관오리는 반대되는 거다. 갑자기 송이의 방에서